기하 시험을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기하 시험에서는 2차 곡선과 평면 벡터에서 각각 4문항씩 나왔습니다. 특히 2차 곡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한 내용 없었고요. 특히 26번 같은 경우에는 타원과 중점 연결 정리를 써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27번과 29번은 해설 강의를 찍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면 벡터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24번은 문항의 시작에 비해서는 다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정사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사각형이니까 좌표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성분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8번과 30번은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찍었는데 뭐가 됐든 29번과 30번이 예전보다는 좀 쉽게 나왔고 30번이 어려워져서 사전 문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시험에 성형적으로 본 학생들은 사점이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정 문항도 마찬가지로 24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시작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항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문항 번호에 따라서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항에 따라 본인의 그 문제의 난이도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어려우면 이제 다른 문제를 푼다든지 시험 자체에서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7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포문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포문선의 정의에 따라서 P0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된 점 P0에 대해서 결국 성분 OP0과 P0A의 길이합은 상수가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Q의 점들은 타원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현재 주어진 포문선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우선 y제곱은 8x의 기본 포물선을 y제곱은 4 곱하기 x라고 한다면 초점이 2,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선 L은 x는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P 다시점은 결국에 0,2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선 L 다시는 x는 마이너스 4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래 주어져 있던 식에서 중선이 x는 마이너스 4가 되었으니까 다음처럼 L 다시 현재 문제에 주어진 포물선의 중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가 현재 여기에서는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0,2가 결국에는 초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초점에 대해서 기호를 A라고 놓고 있으니까 여기를 A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에는 이런 포물선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P가 이 포물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점 P와 그리고 원점 O에 대해서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P0가 어느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물선의 정의가 사용이 되는데 결국 PA는 여기 있는 P에서 L-의 충선을 내리는 부분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을 대응되는 점을 우리가 H라고 한다면 결국에 선분 OP 플러스 선분 PA의 합은
OP는 그대로 적혀 있고요. 선분 OP 플러스 PH 선분의 길이의 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가 움직일 때 우리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OP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A 길이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을 H0라고 한다면 선분 OH0와 포물선의 교점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P0가 될 것입니다. 이 길이는 가장 작을 때가 OH0이고 현재 이 길이가 마이너스 4이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4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선분 OQ와 선분 QA의 길입은 항상 4와 같은 Q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타원의 정의와 우리가 타원의 정의를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타원에서 장축이 길이와 거리합이 같으므로 이 A가 4가 되고 결국에 A는 2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으로부터 장축의 길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점 0,2와 여기 있는 점 0,0에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타원의 중심 0,1이 될 거고 이 길이가 현재 2, 현재 여기서 두 칸 내려온 게 또 다른 타원의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타원의 꼭지점을 그려주고 다음처럼 Y축이 장축인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Y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M과 M에 대해서 얘기했으므로 라지 M은 3이 되고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당연히 라지 M제곱 더하기 스몰 M제곱은 1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기하 2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28번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어려움은 28번에서 벌써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29번, 30번도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번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제는 주로 벡터의 내적을 물을 때 묻는 정형적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 x의 집합 s가 바로 벡터를 구하는 기본 영역이 되고 그 영역 내에서 내적의 값을 구하거나 내적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이 우리는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가의 조건에서 곱해서 0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두 실수의 곱이 0이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내적의 값이 0이 되거나 아니면 결국에 이 x 벡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5x 벡터 빼기 5d 벡터의 내적 50 벡터가 0이 된다는 것은 직선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5x 벡터 50 벡터의 차의 크기가 3이 된다 함은 그게 만족하는 점들의 x의 모임이 1이 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보면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선분 AB가 위에 있는 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이라고 하면 벡터에 있어서는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방향성에 맞추어서 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조건 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가에서 5x 벡터 빼기 5d 벡터를 하면 결국에는 dx 벡터 m을 얘기할 수가 있고 dx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이 0이 됨은 결국 dx 벡터가 OC 벡터와 수직이 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을 한번 찍고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A의 점이 여기 있고 B의 점이 이렇게 있고 C의 점이 4,4입니다. 결국에 ABC가 하나의 선분상에 있고 C는 중점이 됨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8,6이니까 여기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문제에서 의미하는 OC 벡터에 대해서 결국 dx 벡터가 OC 벡터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D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x점들의 모임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x의 집합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OX 벡터 빼기 OC 벡터의 크기가 3이 된다 함은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반경이 3이고 중심 C가 4,4가 됨을 4인 원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결국에 x-4의 제곱 y-4의 제곱은 3의 제곱을 만족하는 거죠. 이때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AC 길이가 루트에 4-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4-6의 제곱이니까 4라서 이 루트의 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C를 중심으로 해서 A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는 여기가 반경이 되겠죠. 이런 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의 조건을 살펴보면 나번에서 선분 AB 점 P에 대해서 OC 벡터와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P점이 있을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는 결국에 AB의 선분 어딘가 위치할 수 있을 텐데 OC 벡터랑 평행한 어떤 X점이 있다면 결국에 그 X점들은 OC 벡터와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이 영역 내에서 X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된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점 X의 집합이 S이므로 그 S에서 Y의 좌표가 최대인 점과 그리고 최소인 점 R에 대해서 OQ 벡터, OR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아까 상황을 조금 더 잘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P점이 존재할 때 OC 벡터와 평행하려면 결국에 여기 있으니까 만족하는 점들은 여기 있는 직선상에서는 이 점, 원상에서는 이 두 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AB에 있는 어떤 P에서 OC 벡터 평행한 X점들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원상에서는 이 부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부분도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자,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외부에 점이 있다면 이때는 가능할까요? 이때 X라고 하는 것은 가의 집합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P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PX 벡터와 OC 벡터는 절대 평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S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의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점에서 직관적으로 y의 값이 최대인 점과 최소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y의 값이 최대인 점은 여기가 q가 되고 최소인 점은 직선이 아니라 원상에서 r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부터 구해보면 4,4에서 반경이 3이라고 했으니까 4,1이 됨을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Q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가 45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y는 x이죠. 자, 그래서 이 A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m은 OC 벡터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직선을 적어보면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4가 되죠. 이 두 직선을 만족하는 식은 이 x는 10이 되니까 x는 5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q의 좌표는 5,9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2,6과 6,2니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구한다면 q 다시점은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해 있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으니까 9,5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상에서는 y좌표가 제일 클 때가 9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가 5입니다. 당연히 현재 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x 내에서는 y좌표가 제일 클 때가 확실히 q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작을 때는 r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5q 벡터와 5의 r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9와 4,1의 내적을 하면 20 플러스 9가 돼서 29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타원이나 쌍곡선 혹은 포물선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초점이 뭔지 확인할 건데요. 결국에 1 플러스 24가 C의 제곱과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죠. 그래서 F의 좌표는 5,0, F'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쌍곡성이 정의상 여기 있는 A제곱이 1이니까 C1 같은 경우에는 두 거리의 차이가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2는 거리의 차이가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게요. 성분 PF에서 PF''를 뺀 것은 당연히 길이의 차이가 2가 되고요. QF에서 QF''를 뺀 것은 당연히 4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 플러스 PF''에서 마이너스 2PF''를 빼주면 결국에는 PF 빼기 PF''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은 2가 됩니다. 결국에 등차 수열애가 있으니까 현재 이 문제에서 공차가 2가 됨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EF''에서 PQ 플러스 QF를 빼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PQ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PQ를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 PF''에서 빼기 PQ는 다음처럼 적을 수 있죠. PF''에서 빼기 QF''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 PF''에서 PF''를 빼니까 PF' 길이에다가 QF''에서 QF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조건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m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pf-4가 우리가 공차가 2임을 알고 있으니까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pf-는 6이 되니까 여긴 이 길이는 6이 되고 당연히 이 길이는 8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10이 되니까 직각삼각형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직선 PQ의 기울기를 묻고 있는데 어차피 직선 PQ나 PF-나 같은 기울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 M은 탄젠트 세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6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60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3분의 4는 80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호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변환하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또 이런 방법이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f-a라고 했을 때 pf를 우리는 a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또 qf를 b라고 했을 때 qf를 b 플러스 4라고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럼 PQ와 QF의 길이는 A B 플러스 B 플러스 4이고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 PF-는 2A가 되고 선분 PF와 선분 PF-의 길이는 2A 플러스 2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차가 2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A에서 A 플러스 4를 빼면 2와 같으므로 A 빼기 4는 2가 되어서 A가 6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6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니까 기울기 M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30번에서 핵심은 타원보다는 바로 다음과 같은 벡터의식을 만족할 때 그 x가 이루는 영역이 어딘지 체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점 P에 따라서 각각 타원이 평행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하고 그리고 타원에 있는 점이 Q라고 합시다. 그러면 OX 벡터라고 하는 것은 OP 벡터와 OQ 벡터의 합인데 우리가 평행사변의 법칙을 이용하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을 찍어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결국에 여기에 있는 이 P 점이 타원의 중심이 되고 다음과 같은 타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있는 타원이 P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할 때 그려지는 영역에 대해서 현재 x가 나타내는 x좌표, y좌표 모두 0 이상의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기울기 y는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서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점을 찾아준다면 그 영역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영역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m은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a는 현재 2분의 3이 a제곱 2분의 3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b의 제곱은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m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2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인 상황인데 우리는 어차피 x와 y 좌표가 모두 0 이상이니까 1사분면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초록색 영역이 넓이라고 함은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밑변과 높이로 가진 삼각형의 넓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S의 넓이는 4분의 9가 돼서 P 플러스 Q의 합은 13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수능에서도 꼭 이렇게 출제가 되려는 법은 없지만 29번이나 30번이 뭐 전에 있는 문제 문항번호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